세 번째 발표 기관은 어딘가요? 네, 세 번째 발표 기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통해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소양강 댐 효 나눔 복지센터입니다. 소양강 댐 효 나눔 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한데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 발표하자 김총정 선배 시민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양강댐 효나눔 복지센터 선배시민 김총정입니다. 저는 춘천시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춘천시는 시내버스 개편과 함께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많이 개설되는 등 교통 이용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교통보호 대책은 미흡해서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된 도심의 경우에도 예전부터 좁은 차선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도심에 비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시설물로 인해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배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선배 시민으로서 춘천 시내버스 이용 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 세세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류장에 나가 현장 조사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버스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선배 시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춘천 시민으로서 공공기관에 민원 및 의견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춘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된 교통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거나 교통안전질서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선배 시민은 모니터링을 통해 시에서 알맞게 개선을 하였는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 춘천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알람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글자 크기와 소리가 작아 교통약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알람을 알려주지 않는 곳도 많아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에 여러 버스가 오가지만 교통약자의 경우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버스가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한 번 버스를 놓치면 배차 간격상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주요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나 강남과 같이 혼잡한 곳은 같은 버스장에서도 버스의 종별 정차 장소를 구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도 버스가 오기 전에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의 정차 지점에 미리 이동해
기다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춘천시에도 기존 버스 알람 전광판에 글자와 소리를 함께 설치하고 도심 정류장에 버스의 종별 정차 장소를 구분 설치해서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 버스 정류장의 정장 내 알람의 경우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류장에 마을버스 알람도 실시하고 중요 환승 지점이나 병원, 공공기관 근처 정류장을 중심으로 정차 장소를 구분 설치한다면 춘천시의 교통약자도 버스를 보다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의 삶과 사회는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읍면 구별 없이 교통안전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활동성에 지장을 부를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활기가 늘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서 향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한 제안을 할 박명순 선배 시민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괜찮네요. 네. 안녕하세요. 소양강 댐 효나눔 복지센터 선배 시민 박명순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잡고 하면 안 될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는 존중과 사회 통합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및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는 와중에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세대 간 문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와 가게마다 무인 계산대 설치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디지털 사용 격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쫓아오지 못하는 고령층인 디지털 소외 계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령별 정보화 활용 수준을 보면 10대 및 20대는 각각 109%, 126.4%인 반면 70대 이상은 26%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젊은 세대는 전자발권을 통해 편리하게 좌석을 구매하는 반면 노인 세대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입석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시되고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노인 세대는 여전히 이곳저곳 직접 찾아가고 있어 이들이 질병을 퍼뜨린다며 비난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 시민에게는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도울 책임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에서라도
선배 시민 스스로가 세대 통합을 위한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 SNS를 사용하는 소통이 주류를 이루는 만큼 선배 시민이 젊은 세대와 디지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방을 만들어 지속적인 소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혹여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도움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유발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는 살아온 시대나 공유하는 문화는 달라도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소통하고 교류를 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배우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기관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확장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과 무인계산대 사용교육 등으로 디지털 문맹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공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 및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시골의 경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해남군의 경우 면단위 노인회관과 마을회관 등을 전산 전문 직원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인 디지털 교육을 꾸준히 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당사자는 기기 사용에 익숙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바깥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소외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면 어느새 온 세대가 소통의 광장에서 만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중과 사회 통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박명순 선배 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